있을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7.2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소형, 평형 두 채로 나눌 때 분리 후 한 채의 최소 주거 면적은 전용 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쪼개기 가구는 전체 총 가구 수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쯤 첫 입주가 예상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새 거래된 상업 업무용 부동산 중 실제 거래 가격이 가장 비쌌던 건물은 2014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본사 건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가격만 10조 5,228억 원입니다.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 1년 만에 인상 조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일대 신규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 보증금이 최대 1억 원 넘게 싼 집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전셋집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아야 겨우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여 동안 서울의 전셋값, 아파트 전셋값이 27%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마포구로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에서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전셋값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 이 체크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은 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해결하고 싶은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부동산 시장 이슈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도 본격적인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4년여 동안 전셋값이 무려 27%가 넘게 상승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북권에서 더 크게 상승한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자 지금 그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의 주요 지역 전셋값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강북이 오히려 강남보다는 전셋값이 더 올랐어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 언제쯤 올릴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터이고 부동산 시장은 약간 침체 국면으로 조금 좀 최소한 반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세금은 올라갈 가능성은 오히려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좀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전세금 오르는 폭이 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좀 눈여겨봤다가 좀 올 중반기라든지 이쯤 해서 차라리 그냥 집을 구입하는 쪽이 어떨까 싶은 게요. 일단 전세
비율 같은 경우는 평균이 75%예요. 그래서 집값 대비해서 5% 이상 되는 부분 같은 경우, 또 특히나 이렇게 전세금이 많이 폭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금 이렇게 내 집 마련이라는 부분은 꼭 전세에서 좀 이렇게 집을 사는 쪽으로 선회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서울 평균에 대한 전세 상승률은 27%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이 이제 마포구고, 마포구 말고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강북 쪽에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30% 이상 나타났고요. 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한 21%, 26%기 때문에 약 서울 평균 이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라는 부분에 어떤 분양권 전매자 아니라 여러 가지 틀을 통해서도 일단 그 강남의 집값, 특히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게 분위기가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이 강북에 대한 주택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 중에서 경기도 고양시가 34%로 높게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또 지방 중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부분 중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전국 6개의 광역시에 대한 평균은 한 15.46%로 나타나는 거고, 전국에 대한 평균 상승률은 몇 퍼센트냐면 19.25%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세값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보지만 반대로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남 광양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마이너스 5.4%, 또 충남 계룡시 같은 경우 0.54%. 이런 원인을 들여다본다면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세금이 오히려 좀 떨어진 추세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전세금 상승에 맞는 어떤 집값 상승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는 기간 안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 강남권은 사실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강북권은 꾸준히 전세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전세값 상승세를 타고 이 매매가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시면서 6개월 동안은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모니터링 해봐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 앞으로의 흐름,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궁금하시면요, 저희에게 전화 상담 문의 주십시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고민 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전화 상담 통해서 직접 이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이 좀 있으세요? 아, 분당이요. 네. 야탑동이거든요. 네. 네, 야탑동에 아파트를 이제, 이제 여기 쪽에 위례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올 2월에 했고, 그쪽에 분당에는 이제 2월에 이제 전세를 줬어요. 네. 그런데 이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게 구태여 뭐 집을 두 채 가져갈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시점이 어떤지 한번 문의하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이제 위례 아파트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원래 보유하고 계시던 성남 야탑동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제 이사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야탑동에 혹시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 코롱 아파트예요. 네, 장미 코오롱 아파트를 전세 임대차 주시고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자,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일단 그 분당 야탑동에 예, 지금 코롱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몇 평을 갖고 계시죠? 32평이요. 32평요. 예, 자, 요거를 이제 그 위례 신도시로 이사를 이미 하셨죠? 예, 했어요. 자, 전세를 올 초에 이제 놓고 가셨고, 예, 어쨌든 이제 전세 만기가 될 쯤에서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세입자가 있는 저도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입자들이 집을 잘 안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내후년 2월 정도가 이제 그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또 연장을 해서 갈 거냐, 이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2018년 2월 달에도 한 번쯤 더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빨리 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래서.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걸 집이 제가 두 채니까. 네. 그 분당 집을 그 분양을 93년도에 받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세금을 생각을 하면은 예, 일시적 양도세. 2주택 지금 이제 위례신도시 입주한 게 그 올 초죠? 예, 2월이요. 아, 세금 또 생각을 하면은 또 아무래도 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내후년쯤에는 오히려 그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 그냥 세금 전혀 생각을 안 하면 한 번쯤 더 가져가도 괜찮을 법한데 예. 세금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은 크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가격이 부동산이 지금 뭐 근래 또 이게 금리 인상하고 이래서 네. 좀 많이 그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야탑동 좀 아파트가. 일단은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그 야탑동이 이제 이쪽 그 성남시청하고요. 예. 종합터미널 사이에 있어요. 야탑 그 동부 코오롱 아파트가 지금 뭐 동부 그리고 장미 1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1100세대 한 1000세대 해가지고 2000세대가 넘는 이렇게 큰 단지고 20평대에서 50평대까지 골고루 갖춰 있어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파트 주거지로서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초등학교도 단지 안에 있고요. 자, 어쨌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요. 특히 이쪽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민들이 애들 교육시키면서 집값 좀 싼 데가 어디냐 생각하면 판교는 워낙 비싸고 또 아래쪽으로 뭐 정자라든지 순회, 서현 이쪽이 워낙 집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교육 환경도 괜찮으면서 집값이 좀 낮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쪽 그 야탑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거주 수요자들이 이렇게 꾸준히 들여다보는 곳이기 때문에요. 전세 금액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전세 금액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쪽 그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또 2022년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인구 증가에 힘입은 전세금 상승이 결국은 집값을 안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일단 뭐 장래적으로 괜찮다라고는 말씀을 드려도 그다지 가격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예. 유지하거나 아까 약간 좀 오르는 정도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세금, 즉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새로이 위례신도시를 구입하고 나서 이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이제 비과세 혜택을 얻으시니까요.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예, 그래서 일단은 매도 시점은 2018년 2월 다시 이제 그 전세금 재갱신할 때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예 그 못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았습니다. 네. 이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일시적 2주택 이 상황이신데요. 이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보합이나 조금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세금 문제가 조금 더 크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시원하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과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서강 아파트요. 네. 그거 24평을 지금 올해 3월 달에 전세 1년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거를 지금 전세 만기가 3월 달 내년 3월인데 이게 돌아오는 시점에 팔고 전농동 삼성 레미안 아름숲 2차나 네. 삼성 레미안
그거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네. 그거를 지금 매수를 할까? 지금 마곡지구를 더 기다렸다가 팔까? 한 번 네. 덜 돌리고 향후 전망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가지고 계신 이 아파트가 강서구 등촌동의 서강 아파트 24평형을 전세를 끼고 이제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곧 마곡지구 호재도 있고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 전농동으로 좀 갈아타야 할지 앞으로의 흐름들 전문가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강서구 등촌동에 네네. 서강 아파트를 몇 평을 갖고 계시죠? 24평형이요. 24평형. 자, 요건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를 놓으셨고 예. 내년 3월쯤에 팔 계획을 하시는데 제가 볼 네. 때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농동 쪽으로 가신다면 네네. 아까 두 개 아파트 중에서 제가 그 두 네. 개 아파트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찝어드릴 건데 네네. 일단 그거를 매입을 하시고 나서 네. 자, 요거는 이제 매도 타임이 되는데 요거는 혹시 언제 구입을 하셨었죠? 등촌동에 있는. 올해 3월 달에 1년 계약으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올해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일단은 세금이, 자, 일시적 2주택이라는 그 세금,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했는데 지금 가격이 약간 올랐고요. 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이게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네. 이 주택 하나로서 2년을 거주는 필요 없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농동을 할 것 같으면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신규 주택을 사야지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요? 네, 갭이 지금 많이 벌어져갖고, 아, 그래요? 전농동 쪽 갭이 좀 덜한 쪽으로, 네.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만기가 또 다가오고 해서 내년 3월이.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한 전망이 네. 제가 좀 좋다고 하는 이유가요. 네네. 일단 그 마곡지구 유입 인구가요. 네네. 4만에서 5만 정도가 돼요. 네. 자, 이분들이 거주를 하실 때 첫 번째 생각한다면 마곡지구의 아파트를 생각했지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면서 좀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9호선 라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쪽이 이제 증미역 근처잖아요. 네네. 이쪽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이마트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측면에 장점이 많아요. 홈플러스도 있고. 네. 애들 교육도 그다지 뭐 나쁜 편도 아니고 괜찮거든요. 네네. 단지 뭐 자동차 공업사들이 조금 있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네. 일단 주거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이 좋고 또 인구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네. 20평대라고 했기 때문에 20평대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그냥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인구 증가에 힘입은 전세금 상승이 결국 매매금을 밀어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매매금 대비해서 전세금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네. 얼마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다. 즉, 그냥 한 해 정도만 좀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또 네.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네. 하고요. 고맙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 네. 지금 전농동은 뭐 전농동에 나중에 아파트 할게요. 2개를 하셨는데 그죠? 네. 자, 지금 거기도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답변 안 들으실 계획이 있었어요? 자, 전농도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자, 지금 전농 레미안 아름숲 2차 하고요. 네. 전농 삼성 레미안이에요. 똑같이 여기도 24평을 보시는 것 같고. 네네. 이제 둘 다 뭐 중요한 건 금액 차이겠죠. 네네. 그죠? 자, 지금 여기를 사시려는 목적이 거주인가요? 아니요, 전세로 끼고 예. 개투하려고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 네. 자, 일단은 전농 레미안 아름숲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신축 네. 아파트고. 네. 전농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자, 둘 다 이렇게 서울 시립대 근처기 때문에 네. 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 조금 딸릴 뿐이지 네. 뭐 사실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네. 자, 근데
둘 다 금액 단위로 본다면은 요 2000년에 진 거는 3억 되고요. 3억 한 중반이 될 것이고 네. 이 그 아름숲 같은 경우는 4억 될 거예요. 그죠? 네. 4억 초고 이게 3억 되고. 자,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네. 이쪽 더 싼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물론 아이고 이거 신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할 거야라고 하지만 네. 여기 말고도 전농 크레시트라든지 답신의 레미안 위브라든지 또 곳곳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돼서 들어올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경쟁적인 부분에서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기보다는 이쪽 지역에서는 살고 싶은데 가장 좀 저렴한 아파트가 어디냐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전세 수요자는 갈 곳이 없어서 계속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찾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보다는 오히려 전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3억 초중반대를 전세를 끼면은 내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네. 이걸 하시게 되면 더 유리하고요. 또 아무래도 뭐 청량리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네. 또 교통이라는 부분도 더 유리한 장점도 있고 해서 뭐 네. 누가 봐도 내가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새 집을 선택하겠지만 지금 이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쪽 그 전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네. 네, 네. 네, 지금 이 고민하고 계시던 이 투자처, 이 등촌동의 아파트도 보유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고민하시는 새로운 지역의 전농동 아파트도 여기에서 좀 가까운 곳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즘 임대 사업에 관련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좀 고민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도 고민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속 시원한 해답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좀 상담 내용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미도 아파트 투자용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미도 아파트. 요즘 이 미도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오랜만에 이제 문자 사연으로 돌아왔네요. 자, 일단은 그 반포의 미도 아파트를 저 사면 어떨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사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반포 미도 아파트가 그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가 이 경부 고속 터미널 바로 위에 가톨릭대학교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1차, 2차 있는데 어쨌든 뭐 1차 같은 경우 86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쪽에 반포 잠원 지역에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그야말로 일반 분양 금액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분양이 잘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좀 시간적으로 좀 빨리만 진행된다면 가격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지난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양권이라든지 또 재건축 시장이 약간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내년 상반기 정도로 해서 계속 에이밍이라고 하죠. 이제 째려보고 계속 노리고 있다가 금액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지금 이제 1차 같은 경우 이제 30평대만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한 11억 정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구입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금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이 미도 아파트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건 미래 모습, 즉 재건축 이후의 모습을 갖고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33평 현재 모습이 11억이다가 아니라 대지 지분이 몇 평인데 앞으로 내가 몇 평형을 무상으로 받고 또 몇 평형을 내가 원할 때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이제 이어질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33평 기준으로 1차를 예시로 하는데 이게 대지 지분이 17.7평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무상을 몇 평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한 22평 정도를 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11억을 평당 금액으로 나눴을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뭐 4천만 원대, 4,500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금액 정도가 앞으로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일단 지금 그 아크로 리버 파크 같은 신반포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지금 이제 그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20억을 찍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30평대 기준으로 얼마를 갈 거냐면 무난하게는 15억 이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내가 추가 분담금 얼마를 더 내서 30평대를 갔을 때 이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가능성이 엿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당 금액으로 일반 분양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대략 한 뭐 4,500에서 5,000 정도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분양은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지분 가격은 거의 6,000선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겠죠. 교육 환경도 그렇지만 당연히 교통 환경도 있고 또 반포라는 특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기에 힘입어서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단 이게 사업이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내가 뭐 입주를 고려를 하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구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서초구, 이 강남권의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보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두 번째로 문자 상담을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73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마포구 공덕동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더샵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마포구 공덕동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그 공덕 더샵이라고 했는데요. 결론 가져가셔도 돼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좀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공덕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 위치한 곳이 지금 여기예요. 자, 이렇게. 자, 이쪽 그 공덕이라는 그 마포라는 지역 같은 경우 아까 전세금 상승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해서 가장 뭐 전국에서는 탑일 정도의 전세금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 거주 수요자들 마포에서 거주를 해야 될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종로 중구 또 여의도 또 이쪽 뭐 김포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에서 산다면 이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덕역은요 사실 5호선, 6호선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죠. 그 김포,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선 해가지고 4개의 역사가 이제 지나는 그 4트리플 역사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시세는 절대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근처에 새로 생긴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지금 포스코 더샵, 공덕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대 기준으로 대략 한 9억 정도 선이고요. 전세가 요 공덕 파크자이 같은 경우 똑같은 평형이 33평이라고 기준으로 한다면 전세가 한 7억 정도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전세 비율도 높게 나타나거든요. 또 여기뿐이 아니라 요 아래 용강동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라든지 저쪽 아현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쪽 어떻든 그 공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새인규 아파트에 대한 금액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금액만 높은 게 아니라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액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많은 분들이 입주를 생각해서 이제 전세부터 또 이제 매매를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 시점에서는 가격이 지금보다는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어떤 더 소강 국면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하고는 별개로 사실 공동역이 갖고 있는 교통 환경에
장점, 그리고 이 근처에서 나타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많은 몰림 현상, 쏠림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건 입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현명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입주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무리 없이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문자나 전화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전화나 문자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윤환 대표님께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자, 요 세미나 그야말로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 코너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면서 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그냥 단순하게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좀 공부를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냐라고 하는데, 한다면 그건 이제 세미나가 종합 어떤 그 백화점처럼요, 오셔서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무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춥지만 날짜 꼭 공지하셔서 토요일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날짜 꼭 숙지하셔서 많은 신청을 해서 오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전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신청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 참석 외에도 전화 상담 계속해서 가능하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여러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대표님, 이 강남 4구의 재건축 사업으로 부동산 시세가 한참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지금은 또 오히려 빙하기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좀 조심스러워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에도 또 이 시세를 좀 파악할 수 있는 팁, 흐름, 전략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 좀 좋은 지역 이러는 부분 때문에 재건축 또 재개발을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자, 이 시세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길이 없죠.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들어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재개발, 재건축 시세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무상 지분율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판단을 좀 대략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상 지분율이란 부분들이 많게는 뭐 150%, 160%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무상 지분율을 높게, 이건 물론 이제 이 부분만이 다 금액 상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들어서 대략적인 판단을 했을 때 비싸냐 싸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상 지분율이라는 거는 시공사가 그 지분제로 참여를 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무상 지분으로 몇 평을 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도급제로 많이 하거든요. 시공 금액만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약간 이렇게 틀릴 수는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예시로 개포지구 쪽에 아파트 단지에 거래가액 10억짜리가 있어요.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20평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무상 지분율을 대비를 130% 정도를 한다면 26평형을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10억을 이렇게 26평으로 나누니까요. 평당 3,850만 원이에요. 자, 지금 개포 3지구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 일반 분양이 됐을 때 금액이 4,500에서 조금씩 내려서 4,178만 원으로 분양이 됐을 때 100대 1로 굉장히 몰렸어요. 피까지 이렇게 붙어 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현재 모습이 평당 3,850이라면 충분히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 12억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평당 한 4,600만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시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현재 10억에서 앞으로는 12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 시기가 이제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너무 금액이 꾹 차 올라 있어서 소위 먹을 게 없다. 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에 대한 금액 산정하고는 조금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비례율하고요, 권리가액이라는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시로 한남뉴타운에 빌라 6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지 지분이 10평짜리래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하겠죠. 자, 그걸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공시가가 있어요. 자, 공시지가가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500 정도를 할 거고요. 이게 빌라기 때문에 이 빌라에 대한 평가 방식은 대략 1.8배 정도를 해요. 대략 한 2배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지 지분 곱하기 공시지가 그리고 2배 정도 요쪽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감정평가사가 제시하는 평가 금액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비례율을 산정해서 100%라고 한다면은 그 100%를 곱해서 나오는 토지가액에 대한 권리가액은요 3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또 이제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건물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 전용 면적이 한 15평이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 정도를 곱하게 돼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집이 이제 건축 연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그냥 한 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본다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토지가액에 대한 권리가액, 즉 평가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이거에 대한 빌라 6억짜리, 대지분 10평짜리에 대한 평가액은 대체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3억 3천만 원이 되지 않을까 쉽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피가 얼마 붙어 있냐면 2억 7천 정도가 붙어 있겠죠. 자, 2억 7천이 과연 앞으로 이 조합은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물론 이제 향후에 일반 분양 금액 이상으로 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치도 따져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좀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가는 데는 좀 무리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좀 투자하는 데 좀 고민을 하고 고려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단점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비례율이라는 부분이 100%로 통상적으로 뭐 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 비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비례율이 떨어진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3억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고 이거보다 80% 예를 들어 80%다라고 한다면은 한 6천만 원이 더 떨어진 상태로 한다면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은 오히려 6천만 원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례율의 변화된 부분 그리고 권리가액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경우라면은 조금 금액 산정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드릴 말씀들이 많으니까요. 세미나들 많이 참여하셔서 조금 자세하게 재개발, 재건축 공부도 하고 나머지 수익형 부동산 여러 가지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이 시세를 계산하는 방법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세미나 참여해보셔도 좋고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전화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진행을 해봐야겠죠.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서울 창동역 주변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어떤 게 좋을지 몰라가지고요. 네. 서울 도봉구 창동역 주변에 이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둘 다요. 실거주도 같이 하고요. 거주하시면서 이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혹시 좀 주변에 살펴보신 아파트가 좀 있으세요? 주공 3단지 아파트랑요. 네. 주공 3단지 아파트랑 네. 그리고 동아청솔 아파트요. 네. 주공 3단지 아파트, 또 동아 청솔 아파트 이렇게 두 개의 아파트를 창동역 근처에서 좀 보신 것 같아요. 실거주하면서 또 투자 목적으로도 좋은 아파트 과연 어디일지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도봉구 네. 창동역 근처에 주공 3단지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아 청솔 아파트를 예. 보고 계신데 어느 게 더 낫냐? 그래서 지금 거주 겸 뭐 투자 겸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몇 평을 예. 생각하시죠? 30평대 초반이요. 30평, 32평이다. 예.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창동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거주한 게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예, 예. 자, 그래서 살기는 괜찮은데 사실 이쪽 지역이 집값이 마구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 예. 투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실거주에 좀 예.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일단은 창동 3단지 같은 경우 이게 91년도에 입주를 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건축 연도가 아무래도 청솔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공 3단지 같은 경우 단지 크기는 큽니다. 한 2,800세대가 돼요. 예. 여기는 대략 한 2,000세대 정도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지하철역하고 조금 더 가깝다고 하고 또 이제 근처에 공원도 끼고 있고 세대수도 많고 하지만 일단 단점적으로는 조금 오래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를 염두에 둬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 모습만 갖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동아 청솔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예. 자, 근데 예. 물론 이제 동아 청솔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이 둘만을 비교한다면요. 예.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한 개발 인정하죠. 여지가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 상승 여력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각을 넓게 봐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도봉구 창동이잖아요. 예. 이 창동이라는 지하철 노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4호선하고 1호선이기 때문에 강북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이 7호선 라인은 강남으로 향하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강남에서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출퇴근을 수월하게 한다면 이쪽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게 돼요. 또 실제적으로 전세금 상승이라든지 매매금 상승 폭도 좀 이쪽 도봉구에 있는 주택보다는 이쪽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의 상승폭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데 이쪽 도봉구 창동의 동아청솔 아파트가 아니면 노원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 7호선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겸사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뭐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창동역이 더 유리해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길을 선택을 하는 게 낫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는 지역은 분명 이쪽 7호선 라인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야 사고 나서도 후회가 없게 되거든요. 예,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지금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도 될 거예요. 예.
1년 동안 한 6, 7, 내년 그 상반기 너무 지금 이르게 하지 말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소강경매로 가니까 약간 네. 중반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셨던 그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이 동아 청소홀 아파트를 더 추천을 해드렸지만 이 실거주와 투자를 함께 보신다면 조금만 좀 시각을 넓혀서 노원 부근까지 좀 여러 아파트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더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발품 팔아서 현장 방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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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동 아이파크 34평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8년 2월 입주인데, 네. 좀 투자 목적이 좀 강해서, 이 분양을 한 언제쯤에 매도하는 게 가장 수익이 많이 남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김포 한강신도시 구례동에 이 아이파크 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2018년 2월 입주입니다. 자, 투자용으로 이 분양권을 얻어내신 것 같아요. 구입을 하셨는데, 자,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자, 전문가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포 한강 신도시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례동에 그 네. 분양권을 갖고 계신데, 네. 자, 지금 이제 사신 이후로 좀 가격이 올랐어요? 아니요, 피가 한 500에서 많으면 1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500에서 1000 정도? 네. 자, 일단은 그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뭐 한강변에 어떤 그 신도시 개념의 어떤 좋은 이미지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네. 지금처럼 전세금이 막 올라가서는 서울 강서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거 이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전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가격도 자리매김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갖고 있는 이 공급량이 8만 세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거 공급되는 물량을 계속해서 밀려드는 전세 수요자가 다 채워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요. 네.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장기지구가 있고 한강지구가 있어요. 자, 여기처럼 일단은 서울에서 조금 가까운 쪽은 장기지구를 얘기를 하고요. 한강지구는 뭐 한적하고 공기가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지구보다는 더 밀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여기에 곳곳이 지금 아이파크가 이쪽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속 2017년, 18년 해가지고 입주될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경쟁 상태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나 말고도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요. 그닥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2018년 입주 때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생각 같아서는 지금 김포 도시철도 있죠.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2018년에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이 좀 좋아지면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닥 크게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또 그 마곡지구에 입주를 하는 그 수요자들이 분명히 이쪽으로도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네. 그 정도의 공급량이 적다면은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그닥 많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투자 가치로 오래 가져갈 필요는 있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중에 2년 후에 내가 이만큼 더 투자를 잘했어. 똑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걸로 조금 다른 거로 이렇게 갈아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 매도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거니까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입주한 언제 전에 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사실은 입주 전 단계가 가장 좋고요. 그 입주 네. 전 단계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러니까 2017년 말, 올해 말, 내년 초 사이가 될 거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도시철도에 대한 가능성, 붐이 일어났을 때, 네. 그죠?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철이 완공된 시점 후에 그런 분위기가 생겼을 때. 생겼을 그런 때.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그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은 실제 지하철 되고 나서는 왜 우리가 소풍 갈 때 보면은 소풍 가서 재미보다도 소풍 가기 전날 그 설레임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자들이 더 몰려들 가능성 때문에 지금 피 뭐 500, 1000보다도 약간 뭐 2000, 3000 정도로 더 부탁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에서 빠져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점상도 그렇고요. 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선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매도 타이밍은 이 도시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뭔가 바람이 좀 불 때 그때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시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판단하시는데 꼭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하나하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님과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좀 연락을 주셨어요? 네, 경기도 용인시의 기흥구에 있는 구갈동 한양 아파트인데요. 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보유를 하는 게 좋겠느냐, 네. 그런 거로 이제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네, 용인시 기흥구 이 구갈동의 한양 아파트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하고 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의 한양 아파트잖아요. 네, 자, 이걸 직접 거주하고 계시고 네. 뭐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 어디로 좀 갈까 아니면 너무 오래 살았는데 지겨워서 그러신 건가요? 뭐 지겹다기보다는 네. 사실 거기가 기흥역하고 가까워서 생활도 참 편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흥역 주변에 이제 새로운 신규 분양받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연수도 있고 하니까는 네. 그 가격 하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자, 지금 몇 평에 살고 계시죠? 35평이요. 35평이요. 이게 이제 94년 된 아파트예요. 네. 그죠? 지금 35평의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한 3억이요. 3억. 네. 자,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네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방 4개 구조를 알고 있거든요. 3개예요. 방 3개예요. 네. 자, 일단 지금 이쪽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비쌀 거예요. 거의 이제 4억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밀려서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네. 않아요. 아, 예,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준치는 평당 1,000만 원이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 평당 뭐 1,200, 3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쪽으로 계속 몰림 현상이 있기보다는요. 아, 요거는 좀 비싸니까 내가 조금 작은 소형 평형에서 조금 큰 평형으로 중간 평형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짝 관문은 이런 아파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 지금 한성이라든지 동부라든지 네. 이런 아파트는 소형이거든요. 네. 자, 이런 아파트 누구든지 조금 식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30평대로 갈아타고 싶은데 여기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 근처에서 30평대 만만한 게 어디야? 라고 한다면 이런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생필품 위주의 즉 전세나 집을 사서 하실 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시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땐 그런 것들이 더 귀해지니까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몇 년 더 거주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뭐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요. 이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기분 좋게 시청자님. 그냥 거주를 하십시오. 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네. 상담 여기까지 네. 도움 드리겠습니다. 좀 기분 네. 좋게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고민 상담들 도움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 지하철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로 가시면 이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꼭 예약 문의 주셔야 합니다. 자,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셔도 좋고요. 그 외에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